안녕하세요. 메탄고 1학년 친구들. 1학기 마지막 수업인 6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2학기 시작할 때 화석에 대한 실험을 할 건데요. 그 실험과 관련된 과학 지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석은 어떻게 생겨나며 화석을 통해서 어떻게 과거에 지구에 있었던 다양한 환경의 변화들을 알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통 통합과학 교과서를 살펴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통합과학 교과서를 살펴보기 때문에 교과서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과서 204페이지입니다. 교과서 204페이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화석과 지질 시대라고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직권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퇴적되면서 하나의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을 지층이라고 하는데요. 지층을 잘 살펴보다 보면은 화석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 화석은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종류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살았던 환경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자, 먼저 지질 시대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질 시대라는 것은 지구가 탄생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지질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구의 나이를 반감기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 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해서 알아내곤 하는데요. 그 반감기를 통해서 알아낸 지구의 나이는 약 46억 년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지구가 최초로 탄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를 다 통틀어서 지질시대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질시대 동안 살았던 생물이 죽어서 지층 속에 보존되어 있는 것, 그것을 화석이라고 합니다. 화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어떤 생물이 살다가 죽어야 하고요. 그 죽은 생물의 유해가 훼손되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생물이 살다가 죽어야 하고요. 그 죽은 생물의 유해가 훼손되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화석화 작용은 말 그대로 화석이 되는 그런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로 어떤 것들이냐면 썩지 않는 딱딱한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다거나 아니면 그 흔적들이 어떤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광물질들이 침투해서 딱딱하게 굳어진다거나 하는 그런 작용들을 다 통틀어서 화석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생물의 뼈 같이 단단한 부분 아니면 껍질 같은 단단한 부분이 화석으로 남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어떤 특정한 광물 안에 생물이 갇혀서 보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좀 유명한 영화였던 쥐라기 공원을 보면은 거기에 호박 안에 있는 모기가 빨아 공룡의 피를 추출해서 공룡을 복원해서 다시 공룡을 만들어내는 그런 가상 SF 영화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양한 화석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식물의 줄기도 있을 수 있고요. 호박 속의 곤충, 그다음 공룡의 발자국, 포유류의 배설물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화석화 작용을 거쳐서 화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화석을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되면은 그 화석이 만들어졌을 때의 환경, 이 생물이 살고 있었던 환경,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또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어떤 생물이 어떤 진화 과정을 거쳐서 현대까지 이르렀는가에 대해서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질시대라는 것을 배웠는데 이 지질시대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는 다양한 어떤
그 과학적인 것들을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대로 나누는 과정들을 많이 거치곤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분류와 구분을 통해서 과학 지식을 만들어가는 거죠. 지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의 지질 시대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눌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에서 말하는 기준은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합니다. 특히 어떤 일부 지역에만 나타난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넓은 지역에 걸쳐서 일어난,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어떤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했을 때 지질시대를 나누는 기준으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히 지구 환경이 급격하게 변한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지구의 기온이 확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확 낮아져서 빙하기가 온다거나 하는 그런 급격한 변화를 거치게 되면은 많은 생물들이 그 환경의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되는데, 어떤 특정한 종이 없어지는 것을 멸종이라고 하고요. 그 멸종이 어떤 특정한 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대멸종이라고 합니다. 대멸종은 지구 전체의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서 이제 엄청 많은 종이, 그렇죠? 많은 종이 멸종을 겪게 되는 그 사건을 가지고 대멸종이라고 하고요. 이 대멸종이 이제 그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멸종, 그러니까 환경이 확 변한 그것들을 살펴보면 시대를 총 4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선캄브리아 시대,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선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캄브리아 시대에는 지질 시대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우 긴 시간인데, 이 선캄브리아 시대의 특징은 화석이 많이 발견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생물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선캄브리아 시대가 지나고 고생대부터 생물들이 많이 번성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 선캄브리아 시대 이후의 시대는 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뉘게 된다. 이 나누는 기준은 어떤 생물계의 큰 변화, 전 지구적인 변화로 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어떤 지구 환경의 변화, 지구 환경이 변화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 화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생대에 살았던 생물과 중생대에 살았던 생물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 사이에 어떤 특정한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고, 또 중생대하고 신생대에 살았던 생물들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면 이 사이에서도 그 전 지구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그 시대에만 살았다가 사라진 그런 생물들이 많으면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화석으로 나타나겠죠. 고생대에만 발견되는 화석이 있고 중생대에만 나타나는 화석이 있고, 그래서 생존 시대는 짧고, 그 다음에 생존한 그 생존 범위가 넓은 그런 화석들이 발견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표준 화석이라고 합니다. 표준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단시간, 그러니까 짧은 시간만 살았다가 멸종해버린, 그래서 고생대의 특징이 될 수 있고 중생대의 특징이 될 수 있는 그런 생존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지구의 전 지역에 다 골고루 퍼져서 생존했던 생물의 화석을 우리는 표준 화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표준 화석을 기준으로 시대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생물 중 특정 시기에만 번성하였다가 멸종한 생물의 화석을 우리는 표준 화석이라고 부릅니다. 표준 화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각각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표준 화석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해요. 먼저 고생대의 표준 화석은 삼엽충과 방추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생대에는 암모나이트와 공룡이 살았고요. 신생대에는 화폐석과 매머드가 살았다.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요 표준 화석들은 각 시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들은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생대에 살았던 표준 화석은 삼엽충과 방추충, 중생대는 암모나이트와 공룡, 신생대는 화폐석과 매머드 이렇게 살았다. 화석으로 발견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 화석을 통해서 지질시대의 기준이 되고 기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배웠는데 또 다른 기능은 뭐냐면 이 화석을 봄으로써 기준이 되고 기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배웠는데 또 다른 기능은 뭐냐면 이 화석을 봄으로써 환경이 힌트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의 환경에 대해 알려주는 화석을 우리는 시상화석이라고 부릅니다. 아까는 표준화석이었는데 지금은 시상화석인 거죠. 자, 시상화석의 특징은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만 살아요. 예를 들어서 물에서만 산다던가 아니면 얕은 바다에서만 산다던가 아니면 따뜻하고 습한 숲에서만 산다던가 이렇게 특정 환경에서만 서식하고 대신에 얘가 어떤 환경에서 서식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지질 시대를 통틀어서 이 녀석이 계속해서 살아남아야만 그 시대에 이 위치가 어떤 환경이었는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녀석이 고생대에는 없었던 녀석이면은 고생대에서의 그 어떤 환경들을 알기 어려운 거죠. 이 녀석을 보더라도 고생대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환경은 특정 환경에서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멸종하지 않고 생존한 그런 녀석들의 화석을 시상화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시상화석이 뭐가 있냐면 고사리, 그 다음에 산호, 화석 등 이런 녀석들이 대표적인 시상화석이에요. 산호나 고사리는 엄청 옛날에도 있었던 생물이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있는 생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생존을 했고요. 또 고사리는 특정한 환경에서 그러니까 습하고 따뜻한 숲에서만 생존하고요. 산호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만 생존합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환경에서만 서식하기 때문에 이 고사리 화석이 발견된 곳 그리고 산호 화석이 발견된 곳에 그때 당시의 환경을 알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면 어쨌든 지질시대에는 환경들이 많이 변했다는 거죠. 그 지금과는 달랐던 그때 환경의 변화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화석을 조사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 생존기간이 길고 특정 환경에서만 서식하는 생물의 화석, 즉 무슨 화석이냐면 시상화석이죠. 시상화석을 조사하면 당시의 기후, 수륙 분포, 대륙의 이동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지구에 살고 있는 산호와 고사리의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이 산호의 과거 화석의 모습, 고사리 화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산호는 어떤 환경에 살고 있냐면 산호는 얕고 따뜻한 바다에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고사리는
고사리는 습하고 더운 숲에서 서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고사리 화석이 발견됐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 지역은 덥고 습한 숲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산호 화석이 발견됐다. 얕고 따뜻한 바다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힌트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산호는 수온이 높고 수심이 얕으며 깨끗한 바다에서 서식하고요. 그 다음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도가 높은 숲에서 서식한다.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그 수륙 분포, 그 다음에 기후 같은 것을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지질시대의 다양한 정보들을 알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화석을 연구하면 다양한 과거의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고, 그 화석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한번 손가락을 화석으로 만들어 보는 실험을 통해서 화석이 이렇게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2학기 시작할 때 간단한 실험을 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또 2학기에도 다양한 실험, 여러분들이 설문조사에 응해 주셨던 것처럼 다양한 실험들을 함으로써 좀 여러분이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